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김정은 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작동이 날로 더욱 의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 사상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Korea.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we both want to keep it that way.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주말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꽤 장시간 통화를 했고요. 그 직후에 북한에서 중대 시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연이어서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 대해서 권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게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뭔가 판을 깨진 것이냐 아니면 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화두더라고요. 아직 판이 깨진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북한이랑 미국이랑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두 가지 카드를 지금 미국이 안 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에 계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예.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계속 하자고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접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뭔가의 대안을 갖고 와야 우리는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예.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아직 지금 시간이 한 20일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기간 동안에 북한과 미국이 도대체 어떤 협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뭔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측이 그동안에 올해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시기를 못 박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연말까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기도 얘기하기도 했지만 연말까지 뭔가 변화가 없을 경우에 우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밝힌 것처럼 정말 안 좋은 상황, 북한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벼랑 끝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든 아니면 중국의 중재가 있든 간에 중간에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아직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을 언급한 것이 처음입니다. 북한 관련해가지고. 내년 11월 대선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김병민 교수께서 그런 상황에서 동창리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 동창리 폐쇄한다. 이게 하나의 합의 사항이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새로운 실험, 그러니까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액체 요료가 아닌 고체 요료에 대한 시험이 이어졌으면 그 다음번으로 만약 가장 강력한 도발하게 되는 건 ICBM에 대한 발사 혹은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얘기를 명확하게 끄집어냈던 건 재선을 가는 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내가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잘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큰 문제 없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근데 하는 만약에 ICBM을 발사하는 순간 상대 정당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맹공세를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무력 사용 등에 대한 언급을 쓰면서 다시 로켓맨에 관련된 언급을 끄집어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얼 받게 될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최종적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면 북한의 자극적인 도발로 결국 그 피해를 대한민국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 대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고심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오늘 좀 U2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락밴드 리더를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공연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공연을 봤던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공연 도중에 우리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고 특히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겠지만 김광선 변호사 일단 평화 만약에 이제 북미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평화를 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늘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U2의 공연이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U2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평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평등, 반전 이런 내용의 또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 그 영감와서 작곡했다는 곡이 이제 원이라는 곡 아닙니까? 하나라는 곡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또 그 메시지 자체가 또 우리가 굉장히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김정수 여사도 고척돔 공연에도 직접 가서 보시고 더군다나 또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메시지를 주려는 생각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등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여성 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 보컬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초대해서 더군다나 수석보좌관 회의까지 취소를 하면서까지 열지 않으면서까지 저렇게 만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